시리아 내전에 사용된 화학무기, 살인가스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 세계의 생물화학 무기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켰죠. 북한이 엄청난 양의 화학,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태세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시리아 내전에 사용된 화학무기가 바로 살인가스 아니겠습니까? 살인가스는 도대체 어떤 화학무기인가요? 네, 살인가스는 청산가리의 500배가 넘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 무서운 화학무기라서 199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의해 생산이나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구역질과 메스꺼움을 동반하고 또 심한 두통과 근육경련,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후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무서운 화학무기입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섬뜩한데요. 그런데 시리아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상당량의 생물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직 휴전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생물화학 무기 공격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물화학 무기는 꼭 미사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포로도 쓸 수 있는데요.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1,100여 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생물화학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네,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무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북한의 생물화학전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정예부대를 만들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예하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인데요. 화생방 훈련은 물론 실제 생물화학 테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화학 전쟁의 최정예 부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내곡동, 한국군 유일의 국가급 대화생방 테러 부대인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지난 2002년 창설된 이후 대규모의 국제적 행사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화생방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대테러 종합훈련장에 테러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숲 곳곳에 숨어있는 병사들, 무장한 모습으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훈련장. 가상의 생물학 생산시설과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적 화학무기 연구시설 내에 있는 유해물질과 중요 자료들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전에 화학연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화학부대의 탐색 및 분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후 화학무기 생산시설 안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들을 탐색합니다.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게 화생방 의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식별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생물화학 전쟁과 테러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가 사용된 이후 훈련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화학무기 테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를 대비한 실전 화생방 훈련. 천막 안에 최루가스의 일종인 CS가스를 피운 뒤 취재진이 병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스로 가득 찬 천막 안은 뿌옇게 보입니다. 정화통을 열자 매캐한 가스가 방독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얼마 지나자 얼굴이 따갑고 숨이 막힙니다. 생물화학 무기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훈련입니다. 사용된 가스는 CS가스입니다. CS가스는 점막 신경과 피부의 민감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눈에 통증을 주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목, 코, 입, 그리고 기관지, 피부 등에 자극을 주게 되며 보호의 및 방독면, 보호장비 없이 입장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노출 시에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묻은 유해가스를 털어내기 위해 바로 제독 훈련에 돌입합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는 화생방 훈련뿐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인체 제독 훈련을 수행하며 화학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순서에 따라 옷을 벗고 물로 몸에 묻은 화학물질을 씻어내며 제독 훈련을 수행합니다. 평시 교육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시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 같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이지만 대원들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훈련을 참가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전술적 지식과 전투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고 이런 실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이 만약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실시했을 때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물화학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들을 분석해 성분을 알아내고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핵심 전력인 화생방 방어연구소. 화학, 생물, 방사능 작용제를 분석하고 식별해내는 곳입니다. 화생방 방어연구소는 전시에 또는 평시 테러에 사용된 화생방 작용제를 식별하고 또 정밀 분석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런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방호 기술을 연구를 하고 또 화생방 장비, 물자, 시설에 대한 성능 시험과 군사지역 토양오염 조사 및 환경 방사능 측정, 그리고 국내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피폭 선량 판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취된 유해 화학 물질은 가스 질량 분석기 등 33종류의 화학 장비를 통해 세밀하게 분석됩니다. 이후 성분에 맞춰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든 뒤 화학 물질에 투여해 작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빠른 성분 분석을 위한 이동식 분석 차량도 있습니다. 생물 이동 실험실이라 불리는 분석 차량에서는 독극물이나 유해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전이나 테러 발생 시 오염 현장에 접근하여 생물학 작용제 정밀 분석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로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장비인 PCR과 리얼타임 PCR의 일종인 래피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북한의 생물화학 전쟁 능력. 북한이 생물화학 무기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늘 그 위협과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군 전력에 더해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역할과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 군이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생물 화학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테러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인 만큼 미리 대책을 알아두면 좋겠죠. 네. 만약 주위에 이상한 용기나 물체에서 흰 연기가 나거나 메스꺼운 냄새가 나면 의심해보고 절대 발로 차거나 만져봐서는 안 됩니다. 이후 독가스라고 판단되면 물수건, 각종 마스크, 비닐 등을 이용해 호흡기를 보호한 후에 경찰, 소방, 군부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바람이 잘 불어오는 높은 쪽으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더불어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대처 방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다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